도대체 왜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저쪽과 이렇게 대우가 다른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헤쉬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이 인도의 세운 공장에서 15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사실 삼성이라는 회사 덕분에 지금까지 가족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 일자리를 통해 집도 사고 자녀들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죠.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동료들도 저처럼 회사를 신뢰했고, 지역 사람들에게도 삼성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나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공장 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평이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본사 직원들은 우리가 받는 월급의 몇 배나 받는다면서요. 평소 조용하던 동료들도 같은 삼성 직원인데 왜 대우가 이리가 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젊은 친구들의 말인 줄만 알았지만 그 불만이 점점 저에게도 와닿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일하는데 왜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할까? 이 의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란 대기업에서 일하는 저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회사가 우리를 제대로 평가해두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공장에서 일하던 라울이라는 젊은 직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본사 직원들은 기본급이 우리보다 2배나 높고 복지 혜택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늘 기본적인 급여 외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말한 내용은 순식간에 공장 안으로 퍼져나갔고 저 역시 점차 그의 말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만은 단순한 대화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공장 내에서 파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 나이 또래의 시니어 직원들도 처음에는 회사를 향한 불만을 마음속에 담아두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이제는 우리가 요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파업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회사에 전달해 봅시다. 라며 결의에 찬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솔직히 파업이라는 결정이 두렵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몸담은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쉽게 파업을 결심하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동료들의 말에 이끌려 저 역시 한 번은 나서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드디어 파업을 결심했습니다. 공장 앞에 모여든 저와 동료들은 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공장 입구는 우리가 준비한 팻말과 구호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같이 일만 하던 우리에게는 이런 파업이라는 행위 자체가 큰 결심이었고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소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회사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라는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파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급여가 끊기자 동료들 중 일부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업이 길어질수록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커졌죠. 그동안 우리는 회사에 대한 불만만을 생각하며 결집했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파업을 접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신호는 없었고 계속해서 가족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동료들끼리 서로를 다독이며 어떻게든 파업을 이어나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남아있는 동료들끼리 모여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와 대화해 보자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버티기만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당장 생활비가 끊기는 걸 생각하면 계속 파업을 이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회사는 우리를 쉽게 무시할 겁니다. 한 번 결심한 이상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해요. 저 역시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파업을 통해 우리가 요구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회사의 무반응이 점차 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서 동료들끼리의 분위기 또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서로를 의지하던 사이였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서로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고민하며 과연 우리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걸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장과 마을 주변에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마을 전체가 홍수로 잠기게 된 겁니다. 우리 마을은 늘 비에 대비해 오긴 했지만 이번 비는 그야말로 재난이라 부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급히 짐을 챙겨 고지대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족과 이웃들도 급히 피난길에 올랐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한 후 상황은 더 암울해졌습니다. 홍수로 인해 많은 가옥이 침수되었고 마을 상점들도 물에 잠겨 기본적인 식량조차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대피소에서 마주친 동료들은 가족을 챙기느라 지쳐 보였고 서로 눈만 마주치며 막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젠 파업조차 잊혀질 만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큰 과제가 된 것입니다. 어느새 파업이란 단어조차 잊힌 상태로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한 물과 식량을 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이 커졌고 아이들조차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대체 왜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공장 입구에 모여있던 우리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점차 피로와 불안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강한 의지로 파업에 나섰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어려웠죠. 아무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다들 마음속으로는 이게 과연 성공할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이 없는 날은 한순간도 편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끼리도 초조한 얼굴로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회사와의 갈등이 점점 우리 사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마을에서 평소 존경받던 시니어 직원들도 이제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마을 대부분의 가정이 저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주변에서 지원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인 사람들이 많았기에 급여가 끊기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동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저도 아내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선다면 회사는 우리를 결코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파업 현장에서 우리는 함께 있지만 점차 서로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해온 동료 프라딥이 어느 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마헤쉬 형님, 저도 회사를 믿기 힘들다는 걸 알지만 더는 버티기 힘들어요. 가족들이 걱정됩니다. 그 말에 저는 차마 말문이 막혔습니다. 프라딥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지쳐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었죠. 그도 제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겠지만 지금껏 같이 버텨온 동료마저 물러설 생각을 하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버티기 힘들다고 하는데 누군들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프라딥을 포함해 몇몇 동료들이 이미 조금씩 파업 대열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나 역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름 결심을 굳혔다고 생각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생계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길어지며 우리는 회사가 결국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파업에 참여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점점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계속 파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는 이제 그만하고 회사와 대화를 시도해 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 언제까지고 회사가 반응해 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도 적당히 양보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맞지 않을까요? 파업을 지속하는 데에 회의적인 동료가 의견을 내자 다른 한 동료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양보하면 회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들이 우리를 진지하게 대할 리가 없어.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사가 이렇게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이 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지 스스로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우리가 파업을 접고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동료가 파업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어. 가족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다른 동료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파업이 어렵긴 했지만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회사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를 참고 버티고 있었지만 현실은 점점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에서 고민이 커졌습니다. 만약 회사가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고 파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쩌지? 나뿐만 아니라
동료들 모두가 같은 불안 속에서 파업에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이 상황을 더는 이어갈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쉽게 물러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 상태로 계속 파업을 이어가는 것도 점점 힘에 부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하던 자리를 지켜왔고 같은 회사를 위해 헌신해 왔지만 회사는 우리에게 한 발짝도 다가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시니어 직원들조차 힘든 얼굴로 한숨을 쉬며 파업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 하고 조용히 중얼거리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파업을 위해 모였던 우리 사이에도 점점 회의와 불안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지금 회사에 굴복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저마다의 가족과 생계를 위해 이 자리에 남아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거센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거대한 홍수가 마을을 덮친 것입니다. 공장 주변도 순식간에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둘러 대피하면서 저는 가족을 챙겨 고지대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홍수 피해는 심각했고 당장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상식량을 얻기도 힘든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무엇보다도 파업과 홍수로 인해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생각에 점점 절망스러웠습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 구석에서 지친 얼굴로 앉아있는 동료들을 보니 더는 서로에게 힘을 내자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파업을 하며 한결같이 외치던 요구가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비는 잠잠해졌지만 대피소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홍수 피해로 마을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아버렸고 물과 식량을 새로 공급받을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대피소의 사람들은 점차 지쳐가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에 울먹였고 부모들은 물과 음식을 구할 방법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대피소에서 마주친 동료들은 우리 가족을 보고 서로 가볍게 고개만 끄덕일 뿐 모두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끈끈하게 연결되었던 동료애마저 이제는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생존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더는 우리가 파업을 이어가는 데 대해 의미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회사와 갈등을 겪었던 일들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파업에 대한 열정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쳤던 요구와 불만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장 가족을 살리기 위해 생존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동료들 역시 눈에 띄게 지쳐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회사와의 갈등이 무색하게 느껴졌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대피소 안에서 동료들과 저는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피곤하고 지친 목소리로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는 파업에 대한 결의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고 느끼며 우리는 그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대피소의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우리 공장, 노동자들은 모두 회사를 향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오로지 생존이 걸린 문제였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조용히 속삭이듯 묻는 제 말에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피소의 침묵 속에서 그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대피소에서의 고된 나날이 계속되던 중 어느 날 아침 우리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대형 구호 트럭이 도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도와줄 곳이 있다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 구호 차량들에 선명히 새겨진 삼성 로고가 보이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보낸 지원 물품이 우리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구호팀은 바로 사람들에게 식량과 물을 나눠 주기 시작했고 특히 대피소에 머물고 있던 우리 공장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파업을 결심했던 회사에서 우리를 위해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니 그동안 느껴온 불만과 분노가 한순간에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물을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구호팀의 직원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무사하길 바란다고 본사에서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어요. 최대한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지원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가졌던 모든 불신과 분노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 모여있던 동료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회사에 대해 품었던 감정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후회가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말은 없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삼성이 보낸 구호 물품은 꾸준히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과 음식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어졌지만 점차 구호팀은 의료 지원과 더불어 대피소 시설 개선에 필요한 물품들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구호팀이 각 가족에게 직접 담요와 옷가지 등을 나눠주며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었고 마을의 상황을 함께 점검해 주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동료 라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회사가 우리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느끼네. 그동안 불만을 품고 파업을 벌인 게 오히려 부끄러워질 정도야. 그 말에 나 역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품었던 불만과 분노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회사를 믿지 않고 결심했던 건 아니었는지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지원 덕분에 가족과 아이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사를 향해 쏟아냈던 모든 불평과 불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단지 일자리로서의 삼성을 생각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를 신경 써주는 회사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원에서 시작된 복구 작업. 며칠 후 삼성에서 보낸 구호팀이 본격적으로 마을 복구 작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잠긴 집들을 복구하고 전기와 수도,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 여러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파업을 결심하면서 품었던 회사에 대한 불만과 의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가족들과 공동체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와 동료들은 회사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성이 우리를 그저 노동력으로만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진 않았을 거야. 동료 중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구호 활동이 이어지고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회사를 향한 고마움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불만이 이제는 감사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고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한 게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마을과 대피소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자 우리는 더 이상 파업을 이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요구와 기대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의 회사는 우리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고 있었습니다. 구호팀이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동료들과 함께 파업을 철회하고 다시 회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들은 구호팀을 만나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구호팀 직원들은 우리가 일터로 돌아오는 걸 환영한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단지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회사가 아닌 우리 삶을 지키는 회사라는 걸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파업을 철회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로 한 우리는 서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불만을 품기보다 우리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회사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자고 서로 돕고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그날 아침 우리는 깊은 안도와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진심을 느끼게 된 마헬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를 통해 회사와 사람들 간의 진심이 위기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인 것 같아요. 삼성이 보여준 진심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동체를 지키고 사람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감동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